자, 여러분들, 저희 학일 중 체육 수업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 여가 스포츠 안전이라는 안전 영역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여가 스포츠 안전 영역에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 영역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과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논술 평가를 볼 때도 여가 스포츠 안전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여가 스포츠 안전 교과서 384페이지 그리고 구급처치 그리고 점검표 이렇게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2학년 수업은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1학년 수업은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체육 학습에서는 2학년 1반도 2학년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까지 모두 포함해서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되는 걸로 하고 2학년 1반은 실제 오프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이형경 체육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거예요. 그 점 다 알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가 스포츠 안전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 안전을 도와주는 안전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스포츠 안전 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골절 및 탈구. 스포츠 활동 중에 뼈가 부러지거나 정상 위치를 이탈해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손상 부위가 붓고 변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절 및 탈구 시 대처 요령입니다. 현장이 위험하지 않는 한 환자를 옮기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하고 뼈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부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운동 중이거나 또는 넘어져서 다쳤을 때 찜질은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로 하는 겁니다. 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구급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송합니다. 염좌. 인대 등 조직이 파열되어 통증이 있고 멍이 들거나 피부 색깔이 붉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염좌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교정합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붕대를 감아 손상 부위를 압박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인대 및 근육 파열.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급하게 동작을 바꾸거나 무리하게 힘을 가해 큰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인대 및 근육 파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직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과 가벼운 압박을 해줍니다. 다리를 올리고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병원을 찾고 깁스나 목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혈. 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작은 상처에 의한 출혈도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혈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호흡곤란과 피부가 창백해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출혈 부위를 소독 거즈로 덮고 손으로 압박합니다. 출혈이 멈춘 후에는 압박 붕대로 감아줍니다. 사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줍니다. 동맥에 손상이 있거나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을 경우에는 혈관 압박을 병행합니다. 심정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자, 오늘 그리고 우리가 여가 스포츠 안전 영역에서 심정지가 됐을 때 대처하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심정지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입술과 손가락, 발가락이 파랗게 변하면서 의식을 잃거나 가슴 가운데 왼쪽 명치 끝에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면 심정지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의료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탈진과 근육 경련.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상태를 탈진. 능력 이상의 동작이나 장시간의 운동으로 근육이 급격히 굳거나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근육 경련이라 합니다. 다음은 탈진 및 근육 경련 시 대처 요령입니다. 탈진 시에는 의복을 탈의하고 물과 음료 섭취 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육 경련 환자에게는 경련 부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경련이 일어난 부분에 올려놓아 근육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화상. 열에 의해 피부 세포가 파괴되고 괴사되는 현상으로 피부가 붉고 따갑거나 수포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화상을 입을 시 대처 요령입니다. 머리, 가슴, 복부는 얼음을 이용하여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힙니다. 옷 위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옷을 벗기지 말고 옷 위로 냉각시킵니다. 화상 부위를 소독거즈로 두툼하게 덮어 감염을 예방하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작은 수포라도 터뜨리지 않습니다. 환부를 고정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스포츠 활동 시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상대방에 인한 충격으로 크고 작은 신체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뇌진탕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의 의식 여부 확인 후 기도를 열고 상태를 살핍니다. 의식이 있다면 상체만 일으켜 앉게 한 후 넘어지지 않게 상체를 기대게 하고 부딪힌 부분은 차가운 찜질을 해줍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진 경우 잇몸을 손수건으로 지혈하며 빠진 치아는 찬물에 10초 동안 헹궈 우유 혹은 식염수, 수돗물에 담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반쯤 빠진 치아는 빼지 않고 그대로 치과를 찾아갑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머리와 몸을 바로 눕힌 후 조이는 옷은 탈의합니다. 안구 손상 시에는 눈을 비비거나 씻지 않으며 연고나 안약을 넣지 않습니다. 눈에 출혈과 피딱지가 생긴다면 이를 닦거나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억지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생리식염수로 흘려 씻긴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스포츠 활동 하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으로 이송하기 직전에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꼭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골절 상황 있을 때는 부모법을 사용한다든지 또 뭐 안구에 방금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도 그냥 즉시 바로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리식염수가 있으면 생리식염수를 눈에 뿌리고 거기에 간단한 조치를 하고 병원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가 스포츠 안전에서 이제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하는 운동 손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영상을 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구급처치, 실제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책을 보고 있던 민주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요. 소리를 따라간 민주는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아빠를 보게 되고 당황한 엄마는 옆에서 정신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에 떠오른 민주는 엄마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아빠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며칠 후 아빠는 민주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무사히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재현은 2015년에 실제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 나온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시 의식을 먼저 확인하고 의식이 없고 비정상 호흡을 한다면 즉시 자, 이 먼저 심폐소생술에 대한 실시 요령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어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있는 압박 지점을 확인하세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한 손바닥은 압박 위치에, 다른 손바닥은 그 위에 평행하게 겹치세요. 가슴을 누를 땐 가슴과 맞닿은 손바닥의 아래 부위에만 힘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압박을 할 때는 깊이가 5에서 6cm가 되도록 강하게 1초에 2회 정도로 빠르게 압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손으로만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팔은 일자로 유지를 하고 허리 힘을 온 전신의 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의 팔과 바닥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체중을 이용해 압박하세요. 30회의 가슴 압박이 끝나면 인공호흡을 시작하는데요. 인공호흡은 반드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만 시도해야 합니다. 전문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인공호흡 없이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30회 정도 가슴 압박 소생술을 계속 실시를 하고 원래 2회 정도를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되지만 2, 3초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30회 정도 가슴 압박 소생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젖힌 후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머리를 젖힌 손에 검지와 엄지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가슴 상승이 보일 정도로 호흡을 1초씩 2회 불어넣어줍니다. 이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깨어나거나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시때때 안전 맞춤.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도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시청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점검표가 있는데 이 점검표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정리는 여가 활동 시에 안전사고 대처 요령, 그리고 구급처치 방법. 구급처치 방법을 이제 호흡, 그리고 맥박이 불규칙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관절이나 근육을 다쳤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영상으로 시청했는데, 자, 다음으로는 교과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우리가 학습해야 되고 평가해야 될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8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는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 수행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가 스포츠 안전 영역에서 크게 등산 및 캠핑 안전, 그리고 라이딩, 자전거 라이딩 안전, 그리고 수상 및 수중, 여러분들이 여름에 바다나 그리고 강가 그리고 계곡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우리가 안전에 대한 대처 요령들, 그런 걸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상 및 설상, 그리고 겨울에는
뭐 스케이팅장이나 스키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산 및 캠핑 안전에서는 항상 우리가 만약에 등산을 아침부터 오후 한나절까지 가는 등산을 가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식수는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가방을 이제 짐을 꾸리게 되는데 이 가방에 보면 무거운 게 밑에 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게 위에 가게 쌓아야 돼요. 가벼운 게 밑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가벼운 게 예를 들면은 침낭이라든지 여분 옷이라든지 그런 부피가 큰 것들이 밑으로 가야 되고 윗부분에 뭐 도시락이라든지 물, 생수 이런 것들이 무게 배분을 위쪽으로 무게가 무거운 것으로 해야 여러분들 체력 안배가 좋습니다. 다음 자전거 라이딩. 자전거는 여러분들 많이 타죠? 많이 타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자전거를 탈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주행을 할 때는 항상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양옆 그리고 뒤쪽도 한 번씩 보면서 주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넘어지거나 또는 넘어질 상황이 왔을 때는 확실하게 넘어지는 게 좋아요. 애매하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심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넘어질 때도 보면 이제 몸을 최대한 이제 넘어지는 방향으로 밀착시켜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발부터 허벅지, 운전대 그리고 머리가 마지막에 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헬멧 항상 써야 되겠죠. 네, 헬멧 쓰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자 수상 및 그리고 이제 수상에서 스포츠 안전 영역 같은 경우는 항상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데 큰데 가면은 수상 안전 요원이 있습니다. 수상 안전 요원을 통제에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바닷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상 안전 영역 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 근처는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점 유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빙상 그리고 설상 스포츠 할 때 안전 영역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가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건데 스키장이나 이제 또는 스케이팅장에서는 항상 양옆에 누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스키 강습이나 또는 뭐 부모님 그리고 스키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넘어지는 방법을 학습을 하고 스키를 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구급처치를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구급처치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논술 시험을 보게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포인트에 보면 구급처치할 때 호흡이나 맥박이 불규칙한 경우에 있고 그리고 관절이나 근육을 다친 경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동영상으로 시청을 다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고 구급처치를 할 때 이제 호흡 맥박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영상 잘 봤죠? 그 영상을 보면 이 교과서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교과서에도 보면 크게 교과서에는 지금 5가지로 일단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만약에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경우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나요? 괜찮나요? 하면서 환자의 의식을 확인해야 되겠죠. 1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만약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거기에 청바지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 요청 부탁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AED라고 하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도 요청을 같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인의 같은 경우는 가슴의 높이가 5cm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영아나 유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체 모든 근육을 활용해서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부위에 가슴 압박을 이제 해야 되는 부위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부위는 여러분들이 아까 본 대로 여러분들이 젖꼭지와 그리고 목에 일직선을 그려서 십자가형을 그려서 그 중심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압박 부위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도착하면 자동 심장 충격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패드를 설치하고, 그 패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가슴 압박 소생술을 더 실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실시해서 여러분들이 이 환자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이나 근육을 다친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일명 관절 근육을 다친 경우에는 라이스라는 처치법을 사용하게 돼요. 여기 라이스. 네, 라이스라는 처치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라이스는 이제 레스트, R, 아이스, 아이싱, C, 컴프레션, 압박, E,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거상, 한부 높이기라고 해서 라이스의 기본 처치법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운동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골절도 되고, 탈구, 염자, 근파열, 근육경직, 뭐 근육경련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아이싱은 냉찜질을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붓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자, 혈액이 상처 부위에 모여드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싱 이전에 선생님이 안정을 얘기하는데, 안정은 항상 제일 먼저 안정을 취해야 돼요. 상처 부위가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처 부위가 움직이게 되면 혈액에 통해서 불순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자가 안정을 취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컴프레이션, 압박을 했는데, 이제 상처 부위를 항상 압박을 눌러줘야만 이 조직의 부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처 부위로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압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붕대나 또는 뭐 천을 이용해서 그 부위를 압박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한부 높임,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다리가 다쳤으면 베개나 또는 옷 같은 높은 옷을 이용해서 한부를 높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자, 보면 뭐 안전활동 친구를 소개하고 뭐 라이딩 코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응급구조사,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많이 나오죠. 자, 이런 활동들도 합니다. 닥터 헬기, 우리 드라마 여기 김사부에 나왔었죠. 네,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교과서에 확인하기, 돌아보기 문제를 읽어보고 확인하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설문지에 응답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시한 과제는 선생님에게 제출이 되니까 과제 제출하기에 눌려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육 수업 2차지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